군산시 영화동. 이곳은 주한 미공군 산하 미군들이 평소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 영화동 거리엔 토요일 오후인데도 미군의 모습은 별로 띄지 않고 한적한 거리가 더위에 지쳐있다. 올해 들어 갑자기 떨어진 달러 시세와 군산을 중심으로 한 반미 시위는 이 거리를 한산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예전 같으면 제법 활기를 띠고 있어야 할 영화동 거리. 상점마다 문을 열어놓긴 했으나 매상은 신통치 않고 영어 간판이 붙은 스탠드바나 맥주홀에도 미군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심해져서 미국인을 상대로 한 업소들이 이사를 가거나 내국인을 상대로 전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항 90년을 맞는 1989년의 군산. 해방 44주년을 앞둔 1989년. 군산에서 일어났던 반미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전국에 산재한 27개 미군 기지촌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인의 기지촌 내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실버타운을 흔히 한국 속의 아메리카라 부른다. 버스로 비행장을 오고 가는 미군과 통행증을 가진 사람 외에는 24시간 정문을 지키며 내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곳은 글자 그대로 미군만을 위한 위락지역이다. 만여평의 대지 위에 조성된 이곳 실버타운에는 20여 개의 미군 전용 클럽과 50여 개의 상가, 그리고 600여 명의 위안부들이 미군을 상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도 올 들어 발생한 미군 병사들에 의한 주민 폭행 사건은 그동안 반미 감정의 무풍지대로 머물러 왔던 기지촌 경제에 연쇄적 타격을 남겨주고 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사실상 그 감정 인해로 인해 가지고 미군들이 별로 여기를 안 나와요. 그리고 좀 풀어주면 좀 아무 일 없을 때는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고, 부대 안에서도 밖에서 한국 사람들 사고가 나면은 내보내지를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대학생들 하는 짓은 옳다고 허지를 못하죠. 근데 미군들의 그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서도 사실상에서 우리가 걔네들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행계 유지를 하고 나가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는 별로 크게 그렇게 기지촌에 대해서는 필요를 안 느꼈는데, 요즘은 그 한미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은 이런 대화가 많이 되고 붙어서는요, 업소가 경기가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경기가 없고, 또 외화가 그대로 옛날 같지 않고 싸고, 그래서 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업소를 해도 미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왜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야, 사정이. 구비구비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항상 미군이 뿌리는 경제에 의해 지탱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반미 감정은 군산 지역에 어떻게 형성됐는가?
1945년 일본의 패망 직후 한국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한 이승만 정부의 출현과 함께 일단 한반도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그들은 유엔의 깃발 아래 다시 한반도에 들어온 후 한국 전쟁에서 3만 3천여 명의 전사자를 포함 14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을 종결짓고 한국과는 혈맹 관계를 맺게 된다. 그 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기능과 만약 전쟁이 재발할 때는 적을 격퇴한다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결과적으로 60, 70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의 방위 능력 향상과 경제 발전이라는 큰 소득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주한미군이 이 나라의 자주적 민주화에 끼치는 영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특히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군의 출동을 미국이 묵인했지 않느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반미 감정은 크게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우호적 혈맹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에 대한 의식 전환은 당연히 한미 군사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게 되고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금년 들어 발생한 미군에 의한 각종 폭행 사고는 군산 지역의 반미 의식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미군에 의해 살해된 고 정판용 씨의 장례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 14일 만에야 치러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제야단체와 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미군에 의한 정판용 씨 피살 사건 대책위원회는 가해자를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것, 책임 있는 미군 당국자의 공개 사과, 유족에 대한 응분의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법무부로부터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확약이 있은 후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정판용 씨 사건은 2월 10일 밤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웃에 사는 미 공군 오산기지 소속 하레이다 중사가 개를 데리고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는 체를 하자 정 씨의 허리춤을 잡고 2차례 시멘트 바닥에 내리고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이 장례식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군산에서의 반미 감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한국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한국민에 대한 우월 의식 속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대로 들어가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산 지역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군산 지역 내에서 왜 반미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거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이 정확하게 국가 대 국가 속에서 이렇게 정립이 돼 있다면은 그런 행위들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들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의 그런 사고들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미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인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군 기지의 그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태가 거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미군 기지를 완전히 철수시켜라 그리고 미군도 완전히 물러가라 이런 상태는 아니고
미군의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아주 좀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이 좀 많으시죠? 남편 정판용 씨가 사망한 뒤 부인 박정자 씨는 인근 문화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다. 사고 당시 미군 측이 붕괴 사고도 없이 단돈 50만 원의 위로금을 전해왔으나 한 집의 가장을 출제이른 피해 가족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욕감이 느껴져 이를 거절했다. 그나마 전주지방법원으로 이관된 재판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정 씨 가족은 정신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할 뭐 그런 게 아직도 없고 확실한 게 재판을 한다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말만 한다 해야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확실하게 해준 게 없고 미군 측에서도 옛날에 저희가 장례 치르기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 미군 측에서 이제 사과를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사과 같은 것도 한 번 받은 적도 없고 이제 그래요. 우리 검찰 측도 그래요. 재판은 이제 날짜를 잡았으면 그것을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계속 미루기만 하잖아요. 뭐 시국이 아닌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하루가 정말 빨리 이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 사람의 그 유죄가 판결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치유라는 게 되잖아요. 잊어버릴 게. 근데 자꾸 이렇게 일이 연기되고 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이제 생활의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가족들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엄마 저기 아빠 계실 때는요 장사도 안 했었거든요. 엄마 장사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혼자 학교 갔다 오면은요 넋없이 아빠 사진 쳐다보고 가만히 울고 계세요. 불쌍하고 그래. 이같이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사례는 한 어린이 교통치상 사고에서도 나타난다. 군산시 산북동에 살고 있는 한대희 씨의 외아들 현용군은 광주 미군 부대 소속의 차에 치여 3개월의 입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미군 측에서 받은 위로금 50만 원은 며칠의 치료비도 못 되고 병원비 때문에 지금은 아예 집으로 옮겨온 상태다. 이 사건 또한 아직 재판 날도 알지 못한 채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어서 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응? 자식이라도 많으면 하나 잃어도 그냥 그렇다고는 하지 진짜 이것 하나 놔놓고 내가 말도 못해요. 야 죽이는 줄 알고 내가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지금. 그렇다고 돈이라도 있어야 개인병원에 데리고 가서 저기를 하지.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그 대책을 모르겠어요. 비행장 가봤자 소용도 없고 어떻게 해요. 힘도 없지. 누가 말이 통해요. 무엇을 해요. 알아듣도 못하지 그냥. 하여튼 애가 사고 나가지고요. 나가지고 내가 하여튼 비행장이고 하여튼 뭐 싹 뜯겨봤어요. 그리고 이 미군 차한테 그 사고 난 그 사람들한테 다 삭제되면서도 이 미군 차한테 그 사고 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우레기처럼 그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결국은 결말이 이게 결말을 못 짓고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비행장 수도 그냥 뭐 자기는 뭐 잘 모르겠다. 일단 뭐 전주 검찰청에서 뭐 배당 그 청구를 하라. 그리고 뭐 이 군산 법원이나 검찰청은 전혀 모르고 경찰 수도 자기도 모르겠다고요. 경찰청 회사계에서도 모르겠다는 얘기. 거기서 그 저기를 처리를 하는데도 검찰청을 가면은 전주를 가면 그렇게 전주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기 뭐 치료비밖에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막 그냥 서로가 미루는 저희가 있더라고요. 서로가.
또한 군산시 산북동 신성마을에서 일어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공기총 발사 사건은 또 다른 차원의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리 별 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한테 총을 겨눌 수 있느냐는 성난 반발인 그 것이다. 이장 집을 들리다가 거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미군이 그 한국 여자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총을 겨냥하길래 내가 저지를 했어요. 근데 저지를 했는데 그때 말고는 또 다음에 또 자연차 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차 타고 가는 사람도 그 총을 겨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저지를 하고 그러다 내가 그 언덕에 있어요. 거기를 가자면은 근데 거기를 올라가니까 갑자기 퍽 흘러가고 내 여기를 맞았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반사적으로 보니까 미군이 총을 쏘고 보고 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쏘길래 내가 그때 그 부대 포리스맨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옥탑에서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얼마나 다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다치지는 않았는데 응? 무슨 감정으로 내가 총을 쏘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기가 나하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인한테 가자 하라고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를 가니까 자기 부인이 또 뭐 그 미군 편만 드는 거예요. 그때 새 잡으려고 그랬지 사람 쏘려고 온 건 아니다. 어제 사랑했다 그래서 쏘았겠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자 이제 옆에서 보고 저 경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그 경찰관들이 왔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그냥 그 뒤에도 뭐 좋게 이렇게 해결하고 말았어요. 내가 큰 피해가 없었고 그냥 한 가지 이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기분 나빠서 그렇지 다른 건 없었죠. 어떻게 해결됐어요? 해결은 뭐 이제 그 경찰서에서 그 한국 저기가지고 그 부대 측하고 이렇게 해서 부대 그 코맨더가 왔었어요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참 사과문도 전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법원에 기각되어 있을 거예요 그 서류가. 한 가정을 졸지의 불행의 늪에 빠지게 한 정판용 씨 사건은 그 후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비교적 평등한 협정인 것 같은 한미 행정협정은 내용과는 달리 한국 측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 중의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야와 민권단체는 이 문서가 미군들의 합법적인 면죄부라고 주장하고 지금 있으며 한미 법조계에서도 행정협정이라는 이 것은 협정의 불합리함을 거듭 지적하고 한국과 있다.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그 협정이 체결돼 가지고 그 협정에 의해서 미군의 한국 영토 내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의 처리 문제로 지칭이 됩니다. 이러한 한미 행정협정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 때문에 현재 여론으로는 개정 내지는 폐지론조차 대두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행정협정 자체는 그 재판권의 행사 문제 그리고 그 재판권이 행사됐을 때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문제 그리고 형이 선고됐을 때 형을 선고받은 미군의 복역 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과 미군 사이에 형평을 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개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미 행정협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 검찰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군의 한국 영토 내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부분 재판권이 행사되지 않고 재판권이 포기돼 버리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한국 법원이 미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을 때 한국 검찰은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데 문제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군이 한국 법원에 의해서 형을 선고받아서 한국 교도소에서 재소할 경우 미군 당국이 한국의 그 피고인에 대해서 인도를 요청했을 경우에 인도에 줄 수가 있고 인도받은 미군 당국이 적정한 시설에 복역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복역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이 행정협정으로 인해서 과연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법 감정에 의해서 보복 감정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 행정협정은 개선돼야 되고 그 개선책의 하나로서 현재 일본이나 서독에 있어서 미군뿐만 아니고 유엔군으로 지칭되는 주둔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한미 행정협정은 많은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이 유지되고 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만한 외교관계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독이나 일본의 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을 참조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재판권의 행사 문제는 반드시 행정협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하고 또 하나는 미군이 한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우리 국민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검찰 당국이 상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또 한 가지는 미군이 한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그 미군의 신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반드시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1989년) 군산에서 보인 반미 시위는 그동안에 누적된 민족적 감정의 폭발이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운동이다.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53년 군산 비행장 내 소녀 총격 사건부터 시작 올해 들어서만도 5건의 각종 폭행 살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80년 전국적으로 1,600여 건의 미군 범죄 가운데 우리 정부가 1차 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그 후 5공화국 시절 1차 관할권 행사율은 0.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같은 반미 시위는 미군 측에게도 크나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영유의 거주자를 제외한 부대원의 시내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안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I understand, though, that several months ago that there were some minor accidents that occurred that created or may have created some ill will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eople at the air base here. As you know, as a base commander here at Kunsan, I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of the people who work and live on Kunsan Air Base can do comfortably and have a safe place to live and work.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my responsibility that I maintain and I desire to maintain and develop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of the local community in Kunsan City and the surrounding areas here, and to avoid any unnecessary conflicts that base personnel may have with local residents. I believe we have that kind of relationship here at Kunsan, and I have taken what I consider many positive steps to continue to foster that good relationship. 지난 85년까지만 해도 시위가 벌어지면 시민들의 빈축을 샀지만 이제는 이들의 시위에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따라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곧 정당함을 주장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자주의식의 표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의식의 전환이나 다양한 논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식자들의 주장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들이 그 6.25 때 그들로부터 군사적으로나 우리가 입은 그런 협조적인 태도도
참 우리가 무시 못하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그 고마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산 시민들은 또 역시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받아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때로 좀 지나친 행동을 할 적에는 그들 개인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미국에 대해서 손상을 입히고 어떤 그 미국 자체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경제력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국력이 이만큼 신장되어 있으면 이때는 어떤 한 나라를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또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당연히 탈피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정당한 것, 이것을 혹시 미국 사람이 볼 적에 반미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반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는 그 자주력을 찾는 면에서 당연히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항상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미국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인에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그 이름이 반미라고 되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지나치게 그들만을 우리가 좋아하고 일방적으로 또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좀 한 나라의 독립을 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우리가 홀로 세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결코 이런 운동이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종래의 그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인식들이 강제되어 오고 그런 그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이 배제 금지되는 상황에서 간헐적인 그러나 지속적으로 있어온 미국에 대한 그 민중우창을 그 반공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광주 사태 이후 실제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의 대미인식에서의 변화까지도 가져온 그런 현실에서 볼 때 정부는 보다 대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에 대해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안이 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군산 시민들은 영화동을 거니는 미군을 다정한 톰 아저씨로 생각하진 않는다. 오늘의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자기 희생을 통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즉, 주한미군은 양쪽의 현실적 필요에 의한 이해관계의 산물이요, 그것은 반드시 대등한 위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의 수직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인식 전환은 엄연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한 것이다. 1989년 군산에서의 반미 열기는 결국 민족 자주성 확립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미국 우월주의에 입각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는 끊임없는 민중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